네, 이번 강의는 오쇼젠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 4번 카드인 반역자입니다. 이 카드는 저기 유니버셜 타로 카드하고 비슷한 형식이고요. 유니버셜 타로 카드 메이저 4번 카드는 황제 카드입니다. 그에 반해서 오쇼젠 타로 카드는 반역자입니다. 반역자는 황제나 왕과 적대적인 관계이기도 하죠. 반역자를 다르게 말하면 역적이라고 예전에는 많이 하죠. 네. 자, 여기서 반역자 카드를 한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 카드는 다른 카드와 다르게 아래에서부터 한번 관찰해 나가겠습니다. 자, 제일 밑에 아래에 보시면요, 발로 쇠사슬을 끊어내는 듯한 그런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기존에 있던 어떻게 보면 관습, 관념, 아니면 좀 부패의 고리, 이런 안 좋은 것을 끊어낸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말을 하기에 따라서 혁명가가 될 수가 있고요. 역적이 될 수 있고, 반역자라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공하면 혁명가, 실패하면 역적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성공하고도 그 역사에 욕을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요 카드의 반역자 카드를 보시면요, 검은 쇠사슬을 끊어내는 발. 자, 잘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맨발이네요, 거기다가. 그리고 이 반역자분의 현형색색한 옷차림, 그리고 마른 목골로, 이게 사각형으로 되어 있죠, 마른 목골로. 요거는 여러 가지로 좀 이게 해석이 가능한데요. 보통 반역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세력들이 규합이 같이 이게 뒤에서 이게 좀 후원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후원 세력들의 어떻게 보면 그 색깔이 또 다 있어요. 그 자기네들 또 이익에 따라서 다 있고요. 어떻게 보면 거론적인 이 반역자의 무의식을 이게 마른 목걸로 된 형형다색한 마치 모자이크 색깔처럼 이게 좀 되어 있습니다. 요 반역자의 어떻게 보면 무의식 상태를 옷으로 이거를 좀 약간 엿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우측에 있는 매로 보이죠? 사냥하는 때 쓰이는 그 매인 것 같은데요. 어떤 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송골 매인지 어떤 매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매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할 때 높은 하늘을 휙휙 저돌다가 사냥감이 있으면 바로 그냥 저돌적으로 그냥 사냥을 하지요. 이 말은 지금 반역자와 어떻게 보면 동물적인 근계가 좀 비슷한 면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매의 제일 큰 특성은 통찰력이에요. 그 새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 그 통찰력이 다 틀리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면 부엉이는 좀 그 통찰력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런 좀 통찰력. 그런데 매의 통찰력은 뭐냐면요, 높은 곳에서 숲을 다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이에요. 높은 곳에서 넓은 지역을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상징을 합니다. 이 말은 이 반역자 지금으로 나타나는 요분의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통찰력을 저 매로 상징합니다. 이 매는 높은 곳에서 넓은 숲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손에 들고 있는 횃불을 보십시오. 보통 횃불을 들 때는 밤에 들지 낮에 들지는 않잖아요. 이 말은 야간에
네, 기습을 좀 의미하기도 합니다. 야간에 기습할 때는 횃불을 당연히 들어야겠죠. 옛날에는 예, 그런 야밤의 기습을 약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제 설명드릴 거는 제가 나름대로 관상을 연구를 했거든요. 저는 기존에 있던 좀 관상을 책을 거의 보진 않았습니다. 좀 보긴 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제 직업적인 영업을 하면서 사람들 만나면서 통계를 나름대로 내면서 데이터를 뽑아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지금 자, 이분의 얼굴을 잘 보십시오. 자, 어떻게 보입니까? 일단 좀 세 보이죠? 자, 멀리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분위기와 얼굴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 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움과 은밀함 그리고 단호함을 아주 가슴 깊이 숨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의 눈썰미를 보시면요, 가늘게 옆으로 길게 나와 있잖아요. 이 눈썰미는 굉장히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보통 눈썹이 가는 분, 이게 눈이 크신 분들 진짜 땡그랗게 크다고 하잖아요. 이분들 특징이 굉장히 선해요. 다 그렇지는 않은데 통계적으로 어느 정도 보면 보편적으로 좀 선해요. 근데 눈이 가는 사람들은요, 이건 악한 게 아니고요, 이게 통찰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게 사람들을 보는 눈도 뛰어나고 사람들의 그 안 보이는 면을 이게 꿰뚫어 보는 그런 능력이 대부분 뛰어나요. 이게 눈썰미가 가늘무진히. 그리고 이분의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오른쪽 눈썹을 잘 보시면요, 눈썹이 약간 치켜 올라가 있죠. 예, 약간 남성으로서 이게 카리스마 매력이 있고요. 약간 음흉한 분들이 이런 눈썹이 살짝 올라가는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눈의 근육이 자주 움직이다 보면 그게 굳어져요. 그게 어느 정도 굳어지는 좀 관념화가 돼야 한다거나 관상화가 돼버려요, 자기가. 그러면 그게 평소에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이게 얼굴의 근육으로 이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저렇게 되는 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통찰을 하면서 약간 좀 깔보는 듯한 그런 게 마음이 있을 때 약간 이렇게 눈썹 모양이 저렇게 돼요. 우측 눈썹 모양이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게 다 이게 나와요. 그리고 오똑한 코, 그리고 수염, 그리고 꽉 담은 입, 그리고 그에 반해서 약간 앞으로 좀 돌출된 턱, 그리고 갈라진 턱. 예, 여기서 보면 이분의 좀 이렇게 성격이라고 해야 할지 심리 상태라고 해야 할지 이거는 기질이랄지 이건 좀 애매한데 이게 다 복합적인 거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고 제가 딱 단던져서 얘기는 않고요. 요분의 입을 꽉 담은 분이 있잖아요. 그 아랫입술이 커요, 유난히. 이런 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입을은 보여줄 수 없지만 하고 할 때 딱 입을 다물면서 하고 뭔가 결심하고 할 때 딱 할 때 요런 모양이 자주 생겨요. 그러면 그렇게 그런 근육을 자주 쓰다 보면 그런 모양으로 이게 형성이 돼요. 그 입술이요. 그리고 요분은 평소에 어금니를 자주 무시는 분이에요. 어금니를 자주 문다는 분은 뭔가 마음에 안 들고 앙심이 있을 때 어금니를 두고 보자 이럴 때 어금니를 많이 물어요. 보통 우리가 어금니를 많이 불면 턱의 관절과 근육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요, 자, 한번 어금니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턱이 앞으로 나오게 돼요. 네, 어금니 한번 꽉 물어보세요. 내 이놈 좀 원한이 지고 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한번 속으로 생각하면서 어금니를 그래 너 두고 보자 하면 어금니를 한번 물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 근육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것과 턱이 앞으로 약간 나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럼 이게 자주 반복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자기 관상으로 이게 굳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 턱이 앞으로 이렇게 나오고, 평소에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어금니 턱을 딱 꽉 무는지 이렇게 나타나요. 그게 보통 우리가 광대뼈가 이 모양에 따라서도 이게 광대뼈 모양에 따라서 이게 성격이 그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떤 무의식 상태로 이렇게 이게 얼굴 근육이 발현되는지 그걸 알 수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양쪽 광대뼈 근육이 이게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마치 어떻게 보면 좀 우주선처럼 이렇게 좀 아로가져 가지고 그런 현상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현상도 보통 이런 분들이 좀 약간 저돌적이에요. 뭔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요, 이걸 해야겠다고 하지 않으면 그럼 정광석화처럼 이런 분들은 그냥 팍 튀어나가요. 평소에는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점잖은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돌변해서 팍 튀어. 이분은 돌변한 게 아니고요, 평소에 안에다가 이걸 계획하고 이렇게 딱 숨기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제 그게 상황이 됐을 때 발톱을 딱 드러내고, 마치 수풀에 움츠리고 있는 사자처럼 사냥감을 보고 확 던질 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이제 노리는 그 타이밍이 되잖아요. 그때면 저돌적으로 나요. 그러면 사람들은 깜짝 놀라요. 저 사람이 점잖하고 말없고 이게 괜찮은 사람들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점잖은 게 아니라 평소에 있던 그걸 안에다가 삭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번에 갈라진 턱이 있잖아요. 이게 갈라진 턱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저도 아직 그거는 밝혀내지 못했는데요. 보통 이게 갈라진 턱들이 보잖아요. 남성적인 이게 어떻게 보니까 남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하고요. 정복욕이라고 해야 하나? 이게 성취욕 같은 게 굉장히 강해요, 이런 분들.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성공에 대한 이게 집착이 굉장히 강한 분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어떻게 역사적으로 큰 대업을 이뤄내기도 해요. 왜냐하면 큰 대업을 이뤄낼 때는 입이 가벼운 사람들은 그걸 못해요. 왜냐하면 입을 가벼운 사람은 자기 자랑하면서 막 떠벌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누출이 돼서 다 나중에 걸려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걸 자기 안에 꼭 감추고 있다가 그걸 자기가 좀 이렇게 뒤에서 은밀하게 준비하다가 그 시기가 되면 그때 딱 이제 마치 우측에 있는 저 하늘의 창공에 날고 있는 매처럼 이제 사냥감을 위해서 수직으로 그냥 수직 낙하에서 딱 바꾸치는 그런 그런 좀 약간 형상을 그런 성격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역적질이고 좋게 말하면 혁명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분들이 수장으로 있으면 대부분 성공을 해요. 근데 수장이 이게 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분 치고 그게 성공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런 혁명을 하게 될 때는. 혁명을 하게 될 때는 이게 요소가 굉장히 틀려요. 이게 지금 황제 카드하고 똑같은 4번 카드인데요. 황제 카드하고 이제 역적 카드가 굉장히 상반된 카드예요. 근데 이분이 성공을 하면 이분은 황제나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즉 어떻게 보면 이무기 카드인데 이무기가 왕이 되는 지금 카드이기도 해요. 우리 이게 동양 쪽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요. 근데 이런 분들이 평소에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근데 이분들이 잘 보시면 굉장히 꼼꼼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랑을 않고 드러내지를 않아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이런 혁명을 하면 성공을 해요. 그런데 이게 좀 자기 자랑을 하고 막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이론가처럼 이렇게 소피스트처럼 이렇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들통나서 그냥 다 참수를 당해요. 대부분이 그런 경우가. 그럼 대부분 이게 수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많이 틀려요. 특히나 이런 역적질을 하거나 이런 혁명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정말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요. 자기 주변에 있는 측근들도 속여야 돼요. 왜냐하면 반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정보가 세개돼 가지고 중앙군이나 황제나 왕한테 귀에 들어가면 바로 죽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평소에 드러내지를 않아야 돼요. 그러면 측근한테도 말할 때도 이 측근을 계속
이 사람 이런 얼굴을 가지신 분들은요, 측근을 잘 안 믿어요. 굉장히 항상 떠봐요. 주변 측근을.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만 그에 적절한, 자기의 이제 속 내일을 이제 적절하게 배제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게 아리까리하고 아니다 싶으면 이 사람한테는 아무리 자기가 중마고우고 아무리 친하고 저거 해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안 줘요. 이런 사람들은. 왜? 이런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그게 이런 사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통찰력이기도 한데요. 어떻게 보면 의심병이기도 하고요. 그런 막 이렇게 자기 주변 사람이고 중마고 친하다고 해서 막 그 자기 속내를 막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막 이게 흥분을 막 이게 어떻게 보면 군 사기를 울리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분명히 예 분명히 어떻게 보면 저게 뿌락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는 끝나풀이라고도 하고 끝나풀이 있게 돼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저기 중앙에 있는 뭐 대장군이나 아니면 뭐 높은 관료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왕이나 황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다 정보가 흘러 들어가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 혁명이든 그게 반역이든 뭐든 그게 다 실패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주변 사람들 의심하고 또 의심하고 계속 의심해요. 그리고 몇 소수의 진짜 믿어야겠다는 사람들한테만 자기 마음을 살며시 비춰요. 그리고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내세우지 않아요. 자기를 내세우면 바로 죽음의 타겟으로 쏠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의 머리 알록달록한 머리와 날리는 머리는 있잖아요. 이 사람의 어떻게 보면 정광석 같은 실속성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매화 같죠. 자, 어떠나요? 이게 반역자 카드는 황제 카드와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은 격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반대 카드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쿠데타를 일으키면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성공을 하면 황제가 되고 왕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반역자는 아직 황제가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 왕도 된 상태가 아니고요. 아직 반역자로 안에 있는 것을 숨기고 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마치 날개와 같은 게 있죠. 왕토가 날개같이 이렇게 있죠. 자, 날개가 접을까 말까 하고 완전 피지도 않고 바로 필 수 있는 상태로 딱 준비가 스탠바이가 되어 있죠. 새가요, 보통 이게 오므린 상태가 있고 날기 직전에 그 상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활짝 핀 날개는 아니에요. 그 말은 아직 때가 아니고요. 항상 준비는 돼 있다는 것을 이거를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강의가 길어졌네요. 요 카드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긴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슈젠 타로 카드, 메이저 카드, 4번 카드, 반역자 카드였습니다. 네. 강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